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5살, 7살 딸 둘을 키우는 나름 워킹맘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일이 끝난 후 4시쯤 아이들을 하원시키고 아침부터 공주 모양 케이크를 사기로 약속을 했던 터라 빵집에 가기 위해 사거리 신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좌우로 왕복 5차선이고 상하로는 4차선으로 된 제법 큰 사거리였어요. 여느 때와 달리 한적해서 반대편에는 사람이 몇 명 있었고 저희 쪽에는 저와 딸 둘이 같이 서 있었습니다. 둘이 신나게 네 손톱에 바른 게 이쁘네, 지 손톱에 바른 게 이쁘네 이러고 투닥거리길래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둘째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애가 앞바퀴 2개 달린 킥보드를 타고 싱싱 달려오더라고요. 흡사 폭주족을 연상케 할 정도로 굉장한 속도로 달려오는데 저러다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뒤에 엄마가 있는지 보지는 못했어요. 애가 너무 빨리 달려서 아마 뒤처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 킥보드가 저희 애들도 가지고 있어 특성을 압니다만 핸들을 돌리는 구조가 아닌 핸들을 좌우로 기울이면 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올리고 다른 발을 구르면 체중이 구르는 발 반대로 쏠리면서 큰 포물선을 그리며 방향을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무튼 그 애가 킥보드를 타고 발을 미친 듯이 구르며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데 그 방향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을 정도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쪽에 인도가 차도 쪽으로 내리막길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카트라이더에서 드리프트 하는 마냥 우측으로 쏠리더니 차도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노트북 가방을 던져버리고 그 애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킥보드는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1m가량 굴러갔고 차들이 클락션을 울리며 멈춰 섰습니다. 확인해보니 킥보드가 한 승용차 앞 범퍼 밑으로 핸들 쪽 절반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더군요. 당시 당황해서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닌데도 제가 죄송하다 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바보 같네요. 무튼 차주분이 내려서 부딪혔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고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좀 차려져서 아이를 잡은 손을 확인했는데 한쪽 손으로는 아이 어깨 쪽의 멱을, 한쪽 손으로는 팔뚝을 잡고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놀다 큰 송사리가 지나가는 걸 보고 운 좋게 한 마리 낚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멀찍이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나의 노트북 가방. 저희 아이들이 많이 놀랐는지 얼어 있었고 저도 놀랐지만 곧 걱정되고 안심되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밀려와서 아이한테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얘 조심해야지. 그렇게 달려오면 어떡해. 엄마 어디 계시니? 하고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30초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고맙단 말도 안 하고 애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천천히 가라 그랬지. 야, 사고 나면 어쩔 뻔했어. 하고 아이를 잡기 시작하는데 옆에 서 있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랑 차주분이 얘기하시더니 차에는 별 이상이 없었는지 차주분은 가셨고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은 끝까지 안 하면서 애가 너무 까불어서요. 타지 말라고 해도 자꾸 타네요. 하고 말하더니 한 손에는 킥보드를 한 손에는 애를 질질 끌고 가버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애들한테도 방금 봤지? 위험하니까 킥보드는 공원에서만 타라 하고 훈계를 했고 집에 와서도 남편한테 이래저래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애 안 다쳐서 다행이다 하고 저도 뭐 애가 안 다쳐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어제 그 아주머니시더라고요. 제 번호를 어찌 아셨냐 하니 땡땡 유치원 다니는 것 같아서 친구 아이가 거기 유치원에 다녀서 물어봐서 알려줬대요. 저희 둘째랑 동갑이었고 같은 반 친구 엄마의 동네 아줌마 친구였나 보더라고요. 그때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나 보다 했는데 어제 애 구해주신 건 고마워요. 그런데 애를 어떻게 잡았길래 애가 좀 다쳤네요.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지 싶었지만 제가 좀 세게 잡았나 봐요. 하고 말했더니
팔은 멍들어 있고 목 근처에도 다 긁혀 있더라고요. 무릎도 까졌고. 아휴, 속상해서 오늘 병원에 가보려고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제 사고로 인해 아이가 놀랬을까봐 병원에 간다는 줄 알고 아, 네. 아이는 괜찮나요? 많이 놀란 것 같던데. 병원 가셔서 한번 진료 받아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그럼 병원비 치료비는 입금해 주실 건가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지 싶어서 잠시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제가 왜요? 하고 물었더니 주절주절 길게도 설명하는데 결론은 애 구해준 건 고마운데 너 때문에 또 다치지 않았냐. 그러니 병원비 줘라. 이거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 지금 이러시는 거 너무 불쾌하네요.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건가요? 저는 못 주겠네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지금 4일째 매일 하루에 2번씩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아침에는 오늘 애가 일어났는데 팔이 아프단다. 병원에 간다. 저녁에는 병원 갔다 왔다. 목에 긁힌 상처는 흉질 수도 있단다. 흉터 치료해야겠다. 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화가 올 때마다 치료비 못 드려요. 그만 전화하세요. 고맙다고 사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러시는 거 되게 무례한 거예요. 라고 하며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응수하고 있지만 이제는 한계를 느낍니다.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전화 차단했더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계속해와서 벌써 번호 2개를 차단해놨는데 공중전화로도 전화를 합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어김없이 애를 등원시켰는지 어린이집 보내고 오는 길인데 목에 상처를 보니 속상하다. 아직도 멍이 퍼렇다. 애가 팔을 못 올린다. 하고 말하기에 네, 그러시군요. 차라리 그때 제가 구해주지 말 걸 그랬어요. 하고 말했더니 그럼 대기 살인자 되는 거예요. 하고 말하길래 바빠서 전화 끊겠다 하고 끊어버렸네요. 패턴도 되게 웃긴 게 문자는 안 하고 그냥 일단 전화해서 저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자기 아이를 안 구했으면 그쪽이 애를 죽이는 거다 하고 말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면서 친한 엄마들 모여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를 괴롭힌다 하고 하소연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 아줌마기에 들어갔으려나 모르겠네요. 법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전화를 해오는데 그냥 치료비 얼마 안 할 텐데 주고 말아버릴까 하다가도 너무 괘씸해서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주말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신경 못 쓰고 있다가 이제야 나름 후기라는 걸 올려봅니다. 우선 결론은 사과 받았습니다. 사이다는 아니고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동네 아줌마들한테 얘기한 보람이 여기서 느껴지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동네 아줌마들한테는 어떤 말이든 신중하게 판단해서 뱉어야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동네에 소문이 다 난 상태더라고요. 제 연락처를 알려준 엄마는 연락이 와서 자기한테는 고맙다는 사례라도 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제 의사를 묻지 않고 알려줬다며 좋은 일을 했다기에 괜히 본인이 벅차서 선뜻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먼저 물어보고 알려줘야 하는 건데 하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만약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물었다면 그냥 알려주라고 했을 것 같아서 별말 안 했습니다. 본인도 의도하신 게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돌고 돌아 그 사람 귀에도 들어갔는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라고 변명도 한 것 같긴 한데 전해 들은 얘기로는 애가 팔이 빠졌다나 뭐 그런 시덥잖은 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웃긴 건 저희 애도 팔이 빠진 적이 있어서 아는데 팔 빠지면 아파서 자지러집니다. 그런데 그때 가셨던 모습을 봐서는 애가 팔이 빠진 것 같진 않아 보였기에 그 말을 듣고 나니 진짜 기가 차더군요. 저도 CCTV라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사거리 앞에 있는 음식점 등 여기저기 찾아볼 요량이었는데 어제 아침 그 아줌마 남편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다.
아내가 경솔했다. 우리 아이 생명의 은인이다. 하며 계속 사과를 하시고 감사하다고 하시더군요. 아이 엄마한테 사과받고 싶다고 말했더니 와이프가 망할 고집 때문에 혼자 씩씩대고 있다. 본인이 못난 아내를 둔 탓이다. 단단히 일러둘 테니 노여움을 푸셔라. 하며 극 존칭을 쓰시면서 사과하시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아줌마는 사과 안 할 것 같기도 했고 그깟 사과 받아봤자 라는 생각과 함께 일을 길게 끌고 싶지 않아서 받아들였습니다. 남편분이 어떻게 안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소문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얼굴 뵙고 사과드려야 되는데 찾아뵐 염치가 없다면서 마트 상품권을 기프트콘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일은 일단락 될 듯 합니다. 거기서 더 말해봤자 싶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저희 남편도 여차하면 그 아줌마 면상에 욕을 날려주러 가려고 했다는데 이 인간도 그냥 제 비위를 맞춰준 거겠죠.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말부터는 연락이 없었고 그러고 끝이네요. 동네 아줌마들에게 희대의 관심사가 되어버려서 셔틀 태우면서 이러쿵 저러쿵 질문을 많이 받아 곤란했는데 대충 사과 받았다. 원래 안 그러신 분인데 놀라신 마음에 경솔하게 행동하신 것 같다. 직접 사과 받았다 하고 편 좀 들어줬습니다. 뒷말이 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편은 왜 들어줘요? 당사자한테는 귀찮은 연락 더 이상은 없고 그 남편이 대신 사과했다고 해야죠. 자긴 사과한 적 없는데 말 꾸민다고 더 난리를 필 사람 같은데. 사실 그대로만 말해도요. 나중에 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좋게도 나쁘게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빼거나 보탰다가 더 곤욕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댓글. 편 들어줬다가 없는 얘기 하고 다닌다고 소문낼까 겁나네요.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심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운 줄 모르고 씩씩대고 있다니 인성 알만합니다. 세 번째 댓글. 다행히 남편이 경우가 있네요. 지금 그 아줌마는 세상 이해 못하고 혼자 피해자가 돼서 씩씩거리며 분노 중일 듯 합니다. 눈에 선하네요. 우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CCTV는 확보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속은 모르는 거니까요. 네 번째 댓글. 아니 더 악랄한 게 그 여편네 지가 하려고 하는 짓이 나쁜 짓인 줄 아니까 전화번호 준 사람한테 감사 인사 하려고 그런다고 뻥친 거잖아요. 이게 더 악질인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애 팔이 빠져서 치료비 받으려고 그러니 연락처 좀 달라고 했으면 그냥 독한 사람인가 보다 했겠는데 사람 이용하려고 머리 쓴 거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짓이 일반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 거라는 자각도 있다는 소리고 이대로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대비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다섯 번째 댓글. 정말 부처님이시네요. 좋은 분 만나 애도 구하고 면도 살았다는 걸 그 무식쟁이는 모르겠죠. 잘하셨어요. 아주 멋진 일을 하셨습니다. 님 마음이 편하시면 됐어요. 좋은 일 하셨으니 언제건 더욱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여섯 번째 댓글.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3년 전 여름에 반포 골목길에서 애가 킥보드 타다가 저속으로 움직이는 차에 들어갈 뻔한 거 구해줬었고 저는 아이를 안고 땅으로 굴렀었죠. 킥보드 박살나고 차 범퍼는 긁히고 차주와 저 그 앞에 금은방 사장님과 아이 어머니 모두 연락처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구르느라 팔뚝과 다리가 심하게 긁혔지만 사고 목격자라고만 생각하고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외제차라 수리비가 좀 나왔는지 애 엄마가 저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더라고요. 애가 긁혔다고. 애 아버지까지 난리치길래 차 블랙박스와 금은방 외부 블랙박스까지 전부 확인하고 그걸 그대로 애 아버지를 만나서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치료비를 요구하길래 경찰까지 오고 차주 금은방 사장님까지 얘기를 나누었는데도 그쪽 부모님은 형사 민사로 제게 소송을 걸더군요. 형사는 검찰 측에서 혐의 없음으로 범죄 인정이 안 돼서 불기소로 끝났고 민사는 저도 제 치료비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블랙박스와 흉터가 생길 거라는 병원 진료 결과까지 증빙자료로 제출했고
저의 증거가 충분하고 형사까지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승소했습니다. 거기서 받은 돈 반은 변호사 주고 반은 그냥 소아암 쪽으로 기부했어요. 이 일로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